안녕하세요. 네, 저는 메가로스쿨에서 추리논증을 강의하고 있는 한하상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수업은 기출문제 특강입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이제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기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기출 분석을 합니다. 이제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이 추리랑 논증의 이제 결합이다 보니까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특히나 법학전문협의회에서 한 5가지 유형으로 나눠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리를 2가지, 논증을 3가지로 나눠가지고 유형별로도 수업을 할 때가 있고, 또 이제 여기 주로 나오는 소재들이 뭐 법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이렇게 또 되어 있다 보니까 소재별로 또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유형별로 하는 것, 소재별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연도별로 어떤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 연도로 갈수록 점점 더 이런 쪽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나왔던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최근 10년 동안, 10년 안쪽으로 나왔던 기출문제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거슬러 가서 한 15년 정도까지는 기출문제를 내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그리고 그 파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었고, 또 이런 문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빠르게 넘기는 게 더 좋았고, 또 이런 함정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기출 분석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좀 이번에 8월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2012년, 14년, 16년, 18년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다가 약간의 좀 변경이 있어가지고 아마 안내 문자가 나가긴 했을 거예요. 8월에 4번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2015, 2016, 2017, 2018 이렇게 4개년을 우리가 쭉 오전에 문제를 풀어보고 오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강의 기획서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8월이 총 5주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 3주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8월 24일인가가 아마 한번 수업을 쉴 거예요. 그때 좀 뭐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날 쉬고, 그래서 8월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리고 아마 8월 31일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은 일단 8월 수업은 종강이 되고, 또 이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그럼 그 뒤에 2019부터 2025년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그 앞에 연도도 한 2012, 13, 14 정도까지는 쭉 진행을 토요일마다 할 계획이긴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35문제를 오전에 풀어봤죠. 이게 2019년도부터 이제 최근 7년치는 40문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2018년도까지는 언어이해가 35문제, 추리논증이 35문제 이러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재별로 문항 구성도 조금 다르긴 했고, 특히나 2015년도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유독 퀴즈들이 많이 나온 해이기도 했습니다. 계산도 많이 나왔고, 작년이랑 올해 걸 비교하면 2024년, 2025년 두 문제를 비교했을 때 둘 다 40문제이긴 했지만 극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2024년 문제는 계산을 엄청 시켰었고 2025년은 사실 계산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계산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뭐 경향성이란 흐름이란 것도 분명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있긴 있지만 또 그거를 그대로 지켜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한테 특히 충분한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한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라면 적어도 기출 문제에 한 번 이상 나왔던 유형 소재들은 우리가 다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내년도 2026년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다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2015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10분 동안 35문제니까 125분이 아니라 110분 동안 시간을 재고 풀어봤을 때 제가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평균이 21개에서 22개 사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평균이 21개, 22개.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거의 뭐 반 조금 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한 상위 30%가 한 24개고, 또한 상위 20%가 뭐 25.5개 정도, 그 다음에 상위 10%가 또 27.5개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35문제 기준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요즘 기준으로 40문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신기하게 항상 100분위가 그 분포가 똑같거든요. 보통 이제 평균 점수가 있겠죠. 그렇죠? 평균 점수가 있으면 이제 이 평균 점수보다 한 개 한 개 더 맞을 때마다 100분위가 좀 달라지긴 하겠죠. 이 정도만 일단 써놓으면 보통 평균 점수에서 하나를 더 맞을 때 100분위가 50에 들어갑니다. 100분위 50에. 그리고 두 개를 더 맞으면 60, 70, 80, 그리고 85, 그 다음에 90 이 정도 들어가요. 사실 그 이상은 이제 좀 촘촘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물론 경쟁이 조금 점점 더 치열해지고는 있지만 내가 평균 점수보다 그래도 한 6개 이상을 맞아야 그래도 서울 안에 있는 로스쿨을 조금 물론 언어도 비슷하게 가야겠죠. 추리 10%, 언어 10%이 정도 들어야 그래도 서울 안에 있는 로스쿨들을 좀 노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도 물론 이제 원서 쓰고 또 이제 그 서류를 합격하고 면접에서 뒤집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평균보다 추리 같은 경우는 4개 정도는 더 맞아야.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점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뭐 예상되는 평균이 예를 들어서 한 24개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한 28개 정도는 받아야 이제 또 그렇게 이게 좀 해볼 만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거보다 좀 점수가 미치지 못해도 또 이제 서류에서 그 통과를 하고 면접에서 뒤집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말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늘 이제 또 기출분석 특강 첫날이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내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 것인지 그런 것들도 이제 시험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 갑자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요. 내가 문제를 순서대로 풀 것인지, 보통은 이제 유형별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뭐 추리가 있고 논증이 있다라고 했지만, 내가 문제를 보다 보면 정신없는 와중에 제시문이 있고 선지가 있는 거지 이게 추리다, 이게 논증이다, 그렇게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 소재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경향을 보면 1번부터 13번까지가 법, 뭐 14번부터 26번까지가 인문, 그리고 뒤쪽에 뭐 사회과학이 또한 대여섯 개씩 있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과학을 먼저 보고 법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인문을 보고 법으로 가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어요. 오히려 순서대로 푸는 학생들은 절반이 조금 안 될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무조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역시도 지금 급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남기고는 그걸 정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게 내가 모의고사를 몇 번 보고 엄청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이렇게 하자, 그런 선택보다는 오히려 이런 순서로 풀었을 때 내 점수가 훨씬 좀 안정적이구나, 그렇게 결정짓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게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때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40문제 기준으로 40개를 다 풀기는 좀 어렵죠. 정말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때로는 전략적으로 그걸 넘겨야 내가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문제를 풀 때 최소치를 개수를 또 채워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개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들은 꼭 풀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넘겨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적절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주중에 있는 수업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진 않는 부분이지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옵션을 좀 늘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하는 옵션을 좀 늘리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옵션이 딱 2가지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보고 이건 안 되겠어, 버리는 옵션이 있고, 그래도 이건 풀만해, 답을 구하자, 이런 옵션이 있거든요. 그게 뭐 완전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닌데 때로는 선지, 기억, 선지, 니은, 선지, 디귿이 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 기억은 어찌어찌 처리를 했는데 기억을 처리한 이상 아까처럼 옵션이 2가지밖에 없더니까 그럼 이 문제는 끝내야겠다 해서 니은, 디귿까지 마무리하려다 보면 시간적으로 뭐 6분, 7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보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지 간 난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선지는 쉽고 기억은 쉽고 니은 디귿이 어려워. 그럼 내가 기억은 해결했지만 니은 디귿이 뭔가 안 되네. 그래도 니은 디귿을 무조건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시간 관리를 하면서 아까 말한 바로 넘기는 옵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어떤 문제에 답을 구하는 옵션도 중요하겠죠. 근데 진짜 많이 연습을 시키는 것은 일단 헷갈리면 넘기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시험 한 달 전에는 잘 바꾸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면 일단 정답률에서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많이 틀리는 학생들의 정답률을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잘하는 학생들은 뭐 어떻게 해도 뭐 다 점수를 뽑아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답률 부분에서 좀 실수들이 많고 그런 학생들은 특히나 또 시간에 쫓기다 보면 내가 맞아, 틀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약간 맞겠지, 틀린 것 같은데 정도의 확신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이제 채점할 때 하나씩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런 헷갈리는 선지, 즉 우리가 O나 X가 아니라 세모치는 선지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세모치는 선지를 일단 판단을 보류하고 끝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2번째 턴에 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일단 오늘 수업은 해석 위주로 좀 뭔가 많이 해석과 운영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접근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인문각이라든지 뭐 기초 기본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실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과 이제 운영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접근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어디까지 보고 어디부터 넘길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